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개발자 이혜성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경험했었던 에피소드를 토대로 오픈소스로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말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이롭게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개발을 처음 배웠을 때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개발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남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형태의 1대1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형태의 책이라던가 블로그라던가 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수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입니다. 저도 세상, 여러분도 세상, 우리 모두가 세상이죠. 농담 같은 진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이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오픈소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특별한 제약 없이 소스코드를 사용하거나 수정,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줄여서 오픈소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 전에 GitHub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오픈소스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확장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입니다. 이제는 오픈소스 하면 오픈소스 문화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없었던 문화가 생긴 게 아니라 참여하는 문화, 기여하는 문화가 더 오픈된 환경에서 더 넓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참여한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버그를 발견했을 때 리포팅하는 거, 참여하는 거죠. 어떤 기능을 사용하다가 아쉽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개선 제안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고요. 단순히 질문하는 것조차도 참여하는 겁니다. 코드뿐만 아니라 오타나, 문서, 번역, 심지어는 도네이션으로도 기여하는 문화는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인데요. 문화가 정착되면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개발하다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나 혼자가 아닐 거야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확신으로 돌아설 때 우리는 큰 위안을 얻게 되죠. 코드나 멋진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는 것도 이젠 GitHub 그 자체로서 기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소스 정신인데요.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면 우리에겐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있죠. 사람을 해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겠다. 인종차별하지 않고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 같은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이런 행동 지침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그리고 커뮤니티를 지탱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유정신 역시 이제는 커뮤니티를 나아가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 가치가 됐죠. 오늘날의 오픈소스의 의미는 이런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개발자 정신과 확장된 형태의 커뮤니티를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픈소스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약 7만 명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진행했었는데요. 2017년엔 약 32%의 사람들이, 그리고 2019년엔 그 두 배인 약 64%의 사람들이 오픈소스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오픈소스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오픈소스 활동을 왜 하는 걸까요? 오픈소스 활동을 한다는 건 저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건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재미냐는 거죠. 저는요, 이런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찾아오는 그 만족감, 그 성취감, 그 희열에 취해서 우리가 코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픈 소스를 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만족을 찾을 때와 내 밖에서 만족을 찾을 때 느끼는 그 재미. 내 안에서 만족을 찾는다는 거는요, 사람들로부터 내 소스 코드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 나가면서 내 프로젝트가 커가는 걸 눈으로 볼 때, 그때 내 안에서 만족을 찾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요. 내가 수정한 코드를, 버그 수정을 재능 기부 차원에서 컨트리뷰션 할 때나 컨트리뷰션 받을 때, 그렇게 남이 만든 코드를 보고 배우고 성장할 때, 그렇게 내 밖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음으로써 느끼는 재미 때문에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컨트리뷰션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기여라는 뜻이잖아요. 기여하는 게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쩌면 이건 사람의 심리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의 한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보다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더 많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결국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컨트리뷰션이죠. 그런데 컨트리뷰션이라는 걸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대단한 기능이라거나 크리티컬한 버그 수정을 해야만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경중을 떠나서 기여한다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이 코드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 찾으셨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소나큐브랑 트라비스랑 연동하는 가이드 문서의 일부 코드 중에서 이 야물 스크립트의 띄어쓰기가 두 칸 잘못 적용되어 있어서 이걸 삭제한 거죠. 제가 사실 이 띄어쓰기 두 칸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꽤나 삽질했거든요. 그래서 잘못 표기됐다고 소나큐브 팀한테 PR을 오픈해서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PR. 그렇게 PR을 오픈했더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수정한 그 코드가 반영돼서 이제부터 소나큐브를 보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불편해서 컨트리뷰션 했을 뿐인데 어쩌다가 세상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이렇게 스페이스바 두 칸만으로도 컨트리뷰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컨트리뷰션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슈랑 플리퀘스트 두 가지 측면에서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요, 이슈를 공략할 때 굿 퍼스트 이슈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굿 퍼스트 이슈라는 거는요,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가 이슈를 보고 이슈 해결의 러닝 커브가 높지 않아 보인다거나 정말 몇 줄 혹은 몇 자만 고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에 이 레이블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이블이 달린 이슈를 공략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다가 잘 모르겠을 때 구글링 많이들 하시잖아요. 구글링 하면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허브 이슈가 검색되곤 하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궁금해서 올려놓은 질문들을 보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도 남들이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누군가가 했었던 질문을 똑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걸 질문했을 때는 조금은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슈를 등록하기 전에 검색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GitHub 이슈를 등록한 거죠. 그런데 it doesn't work 라고는 하는데
뭐가 어떻게 안 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없죠. 이렇게 등록하시면 정말 it doesn't work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록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상세하게 상황과 현상을 설명해 주세요. 로그가 있으면 로그를 첨부해 주시고요. 최소한 버전 정보라도 알려주시면 메인테이너들이 이슈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슈는 이렇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ood first issue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검색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리퀘스트를 공략하실 때는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컨트리뷰션 가이드라인을 정의한 이 contributing.md 파일에는 컨트리뷰터가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코드 컨벤션, 네이밍 컨벤션 같은 것,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는 파일이니까 요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 이거 안 읽고 PR을 열었다가 리젝 당하면 사실 할 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PR 리젝 당하는 건 얼마든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PR을 10건을 올리면 그중에 3건은 리젝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처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PR을 리젝할 때는요. 메인테이너들은 분명히 코멘트를 해 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죠.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발전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컨트리뷰션을 할 때 그 프로젝트의 모든 소스 코드를 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갖지 않아요. 왜냐면요. 제가 저만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다 보니까 컨트리뷰터가 모든 코드를 다 이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도 제 프로젝트를 코딩하다가 한 달 뒤에 그걸 다시 보면 제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파편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본인이 수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셔야겠죠. 아까 제가 스페이스바 2칸으로 컨트리뷰션 했던 거 보여드린 것처럼 뭐 오차나 문서, 번역, 도네이션 이런 쪽을 공략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플리퀘스트는 이렇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컨트리뷰션 하는 것 말고도 오픈소스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은 2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쉐어하고 오픈하기인데요. 저는요. 예전부터 플러그인 형태의 유틸리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시기가 참 적절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가 회사에서 자율출퇴근제를 처음 도입하던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려면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기록이 필요하겠죠? 이 기록은 우리가 사원증 찍고 게이트 통과할 때 그때 시간이 기록됩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자율출퇴근제 시스템 화면에 근무했었던 시간, 남은 시간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그 화면 UI가 저한테는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고객사에서 근무하는데요. 여러분,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시간 기록이 연동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야 됩니다. 근데 손으로 쓰진 않고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만약에 이 버튼 누르는 거 까먹기라도 하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꽤나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 6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월요일 새벽 3시까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한 40시간 정도 코딩해서 액트리스트라는 플랫폼과 그 위에 올라가는 자율출퇴근제 플러그인 이렇게 2가지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하고 공유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게시판에도 공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서버에 집계된 일간 사용률이 100명, 200명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2,600명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막 제가 다른 부서에 출장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모니터를 딱 봤을 때, 그때 제 프로그램이 켜져 있을 때, 그때의 그 감정, 그 감동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불편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공유했을 뿐인데, 어쩌다가 매일매일 2,600번의 세상을 이롭게 해 버린 거예요. 이 액트리스트 플랫폼은 제가 집에서 만들 때부터 깃허브에 공개했고, 이 회사에서 만든 플러그인은 깃허브닷컴에는 공개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사내 깃허브에 공개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휴가 간 사이에 그 자율출퇴근제 시스템 화면이 바뀌어서 그걸 크롤링하는 제 플러그인이 오동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변 동료들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누가 제가 공개한 소스 코드를 패치해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스 코드를 공개만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또 그들의 세상을 이롭게 한 거죠. 저도 메인테이너지만 그렇게 컨트리뷰터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공생 관계가 되는 거죠. 코드를 공개하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자전작용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다면요. 오픈 소스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나부터 이롭게 하는 걸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컨트리뷰션을 하고요.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해 쉐어하고요. 우리 전체, 우리 모두를 위해 오픈하는 걸로 한번 해 보세요. 코드를 공개한다는 게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두려울 수도 있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디선가 홍보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컨트리뷰터가 나타나서 소스 코드에서 막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걸 걱정하는 거는요. 이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로또를 사지도 않았는데 '로또에 당첨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는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드느라 고생하는 거는 본인, 그리고 본인 팀밖에 없을 거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2020년 1월 기준으로 깃허브에 공개된 퍼블릭 리파지토리가 2,800만 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멋진 프로젝트가 여기에 함께 포함된다면, 함께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공개에 대한 확신이 안 설 때 저는 저한테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왜 공개하면 안 되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막 청와대 엘리베이터 코드라든가 국방 기술처럼 뭐 보안상 극비라는 결론이 안 나온다면 일단 한번 공개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픈 소스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게.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에피소드를 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픈 소스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서랍 속에, 하드디스크 속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세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쩌다 보니 세상을 이롭게 하게 됐다는 이혜성 프로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프로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동안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모바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뷰션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음. 처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아파치에서 만든 큰 프로젝트를 목표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려다가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러닝 커브가 높아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내가 사용하는 오픈 소스 앱이나 라이브러리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이해도 빠르고 쉽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액트리스트는 어떤 언어로 작성하신가요? 라고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어 자바로 GUI 프로그래밍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스윙을 다들 써 보셨을 텐데요. 이 스윙 팀에서 만든 차세대의 GUI 프레임워크가 자바FX거든요. 이 액트리스트는 이 자바FX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프로젝트의 사용자 수를 늘리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음 이거는 시장 공략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거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상에 없던 앱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면 이미 나와 있는 프로덕트와의 차별점을 두고 그쪽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핵심은 사용자의 가려운 곳을 얼마나 잘 긁어주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은 추후 저희가 모두 답변해 드릴 예정이니 행사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발표해 주신 이혜성 프로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